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자, f의 x, y 뜻은 x, y를 사용한 식. 은 0. 문자가 두 개인 방정식. 그럼 문자가 두 개인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해 x, y는 과연 몇 개일까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거를 좌표 평면에 점을 찍으면 뭐가 된다? 도형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도형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결국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해의 집합, 해를 싹 모아놓은 거다. 그런 뜻인 거야. 그거를 y는 뭐 fx는 좀 별론데 gx라고 그럴까? y는 x에 관한 식으로 이쁘게 정리가 되면, 이쁘게 정리가 됐을 때 x값 한 개의 y가 만약에 딱 하나만 결정이 된다면 우린 그걸 이제 함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f의 x, y는 0꼴, xy를 사용한 식은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xy에 대한 1차 식은 0꼴이다. 그럼 직선이라는 뜻이고, 2차 식인데 x 2차, y 2차 개수가 똑같고 xy 항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얘를 어떻게 변형하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어떤 양수꼴이 나왔다. 그러면 원방 뭐 이렇게 가는 것이고, 아직까지 뭐 기초적인 걸 하는 거니까 이런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 g의 x, y는 0이라는 새로운 또 다른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 그럼 이 둘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해보자. 가정을 한 거죠. 존재한다면 그 교점을 알파, 베타로 정할게요. 그럼 f에도 알파, 베타를 넣으면 0이 될 것이고, g에도 알파, 베타를 넣으면 0이 되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이거랑 요거는 다를 수 있어요. 아무거나 곱하기 g의 x, y. 자, 이렇게 식을 써놓는다면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이놈이 0이 되는 상황이고 요놈도 0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 두 개를 더하면 0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 식은, 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은 알파, 베타를 지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결국 뭐야? 이 새로운 방정식이 위에 있는 두 그래프, 두 도형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틀이다 라고 보시고, 그래서 직선할 때 이런 걸 했을 거야.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것과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나? 얘가 f고 얘가 g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ax 더하기 by 플러스 c 더하기 어떤 임의의 상수 k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면 이 둘을 동시에 0으로 만족하는 교점, 즉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 되게 하는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똑같은 내용을 이제 원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거야. 원의 일반형, 표준형 쓰는 것보다는 0꼴로 만들기 때문에 일반형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원이 있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두 원이 있는데 이 둘의 교점이 존재하는 상황일 때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원을 생각해 볼게요. 원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위에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C는 0이 되게 하는 요만큼 씩 한 개 플러스 어떤 상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써주면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지. 이해돼요? 그럼 실제로 여기 빈칸 네모 안에 x나 y에 대한 식을 써넣어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굉장히 특이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범주로 넘어선단 말이에요. 도형, 그림이. 그래서 문자를 넣는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상수를 넣었고 여기에 어떤 상수를 넣었대. 어차피 0이 아닌 거는 양변에 똑같은 수를 나눠도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상수는 한쪽에만 붙여놔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똑같은 결과가 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K 한 군데만 써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 녀석이 분수야. 그러면 적당한 수를 곱해서 여기에 정수를 곱해 놓은 거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 아무 때나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원인 이유는 2차의 개수 정식을 정리하면 2차의 개수가 k 플러스 1로 똑같을 거잖아. 그래서 이게 원이 될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되나? 생각하고 들으세요. 멍하니 듣지 말고. 특히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2차항이 살아있겠지. 그럼 원인 거야.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떡해? 2차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xy에 대한 1차식은 0꼴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지. 뭐가 된다? 직선으로 바뀐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원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임의로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점을 반드시 지나는 새로운 도형인 거잖아. 그러면 표준형으로 만든다라고 쳤을 때 반지름은 반드시 생기는 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제일 작은 거는 요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게 제일 작은 게 만들어지겠지. 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조금씩 가면서 계속 커지는 원이 형성이 될 거다 이 말인 거죠. 오른쪽으로도 갔으니까 왼쪽으로도 점점 커지는 원이 무한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될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것들이 전부 다 K가 1이 아닐 때에 대한 모든 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 제일 작은 건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뭘로 할 때? 지름으로 할 때 요거는 제일 작은 거, 특이한 거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일 거다. K가 마이너스 1이래. 2차항이 사라져서 1차식은 0꼴이다. 직선인데 어디를 반드시 지나? 두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은 요거밖에 없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원과 원이 있는데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위에 거에 대해서도 현이 나오고 아래 거에 대해서도 현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공통현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을 뭐라고 이름 붙여?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것저것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내용은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이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공통현이라는 녀석의 방정식을 내가 알고 있대. 그걸 원방과 원방도 다 알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도 알고 있고 원의 중심도 알고 있다라는 상황이겠지. 그러면 직선에서부터 직선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직선에서부터 각각의 원의 중심까지에 대한 거리를 우리는 생각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겠고 반지름을 알고 있고 반지름을 알고 있다라는 뜻일 거니까 이 녀석 길이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찾아가면 된다는 뜻이 돼요. 자, 책 한번 훑어보고 진행.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원이 있어. 그래서 뭐 똑같이 했고 여기서 그냥 빼기 돼 있지요. 빼기. 그러니까 요 밑에 k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 이 말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k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은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는 뜻이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라면 뭐다?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아주 다양한 원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의 교점을 지나면서 특정한 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을 찾아라.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워놓고 새로운 점 한 개 줄 거 아니야? 그거를 대입해서 K를 찾은 다음 정리하면 된다는 뜻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문제.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빼라 이 말이지 뭐 그냥. 빼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라 이 말이지.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 연립해서 차수를 줄여라 이 말과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됩니다. 빼.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6에서 얘를 뺄 거니까 플러스 6 마이너스 2a y 9에서 1을 빼서 8 됐나요?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뭘 넣어라?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면서 그럼 마이너스 1,1을 대입하세요. 하면 a 빼기 2 더하기 맞나? 는 0 3a는 왜 이것만 대답하노 이것들이 는 6 주보가 이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 자,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새로운 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k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원일 건데 k는 1이 마이너스 1은 아닙니다. 이걸 지나는 거래. 대입하면 되죠. 1 더하기 4 빼기 4 더하기 k에 1 더하기 2 넣었으니까 4 빼기 6 빼기 4 플러스 4는 0일 것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1 그래서 k는 1이다. 그래서 2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빼기 10x 빼기 2y 플러스 4는 0이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y 플러스 2는 0이다. 됐어요. 자, 공통현의 길이. 자, 앞에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초급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여기서부터. 공통현의 길이래. 자, 이제 기하적인 접근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죠. 원과 원이 만났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와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표준형 만들어서 어떻게 생겨 먹었나? 어떤 상황인가를 짐작해야 되죠. 는 8. 중심 간의 거리가 얼마인가요? 0,0과 2,2까지 2루트 2다. 그죠? 맞나? 반지름이 이 녀석이 2루트 2네요. 그래서 원이라는 것이 있고 요 중심 디테일하게 그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 점을 지나면서 원이 조금 크게 이런 식으로 적당히 그려질 거다. 이런 뜻이겠네. 아이씨, 개송하기가 더 이상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이 말이 된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요 점에서 이 점을 잇는 이 선의 길이가 궁금하다. 이 말인 것이.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이 점의 좌표를 찾으면 끝날 거 아니야.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 노란색이랑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다 찾은 다음 길이를 찾아도 됩니다.
만 절대 그러지 않지요. 길이 얼마? 반지름 2루트 2. 직선식은 구해야 돼요. 직선식. 요 녀석이 4라 했잖아, 그지? 여기다가 4 때리 넣으면 바로 정리가 다 되는 거야. 결국 빼자는 뜻이단 말이야. 결국 더하기 4가 되거든. 그게 결국 대입해서 정리하면 끝. 그러면 4를 나누고 넘겨주면 x 더하기 y 빼기 1은 0으로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직선에서부터 2,2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먹으면 된다는 뜻인 거지. 자, 2,2까지의 거리는 루트 2분의 2 대입해서 계산하면 3이 되겠지. 2분의 3루트 2. 2분의 3루트 2.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놈을 찾자. 2배 하면 끝나겠지 뭐. 됐나요? 그러면 계산은 얼마야? 8 빼기 2분의 9의 루트의 2배. 내만 한다, 그죠? 속상하다.